테마주의 시선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테마주의 시선 3시부터 1시간 생방송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훈이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시간 한번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윤지훈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시장이 엄청나게 지수는 상승하지만 하락 종목이 더 많은 시장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아직까지 투심이 어쩌고 저쩌고 막 시장이 안 올라간다. 답답하다. 시장이 정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이 시장이 지수는 상승하되 하락 종목이 많은 게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향후 시장이 좋아지기 위한 좋아지기 위한 순서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자, 아나운서님. 네. 일단 이 하이에나 관련주. 하이에나 관련주가 어제는 진짜 답답해가지고 말입니다. 우리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네네. 하이에나 관련주라는 게 이 시장의 수급을 이렇게 뺏어 먹는다고 해서 네. 붙여진 이름이고 이 포항 영일만 시추 관련해서 뭐 석유 관련주, 가스 그러니까요. 관련주를 우리 전문가님이 하이에나 관련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이에나 관련주 오늘 지금 현재 뭐 지금 그 석유공사 사장님께서 네네. 기자회견을 하시나 봐요. 제가 분명히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가만히 있으라고요? 제일 중요한 게 네. 이 동해 바다에다가 네. 육가루 도전해볼만 합니다. 석유 시추를. 네, 석유 시추를. 그건 네. 나라를 위해서니까요. 네. 하지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주식시장의 질서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네. 아니 다른 미증시나 유럽 증시는 금리 정체 수혜주로 기술주들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국내 증시는 기술주들이 부각을 받아야 주식시장이 좋아지고 투심이 개선이 되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하이에나 관련주, 한국 뭐 석유 관련주, 뭐 가스가 관련주 이런 게 올라가니까 당연히 기술주들이 부각을 못 받고 있죠. 저희 근데 사실은 기술주가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들로 수급이 쏠리는 왜 거 아닐까요? 없어요? 그게 만약에 없었다고 하면 지금 네. 2차 전지 종목들이 상승 안 할 수가 있는 거죠. 2차 전지가 지금 오르고 있나요? 지금 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다 오르고 있어요. 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네네. 이 지금 하이에나 가스 관련주들이 떠오르잖아 수급이 어느 정도 형성되거든요. 네. 지금 현재 저분이 한국 석유가스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표님이 합니다. 김동석 사장님입니다. 네, 김동문 사장님이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네. 게 하필이면 재방송할 때 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하이에나 관련주 올라갔대거든요. 네. 근데 왜 제가 방송할 때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제- 표정이 굉장히 좀 좋으신 것 같은데. 여유가 있어 보이십니다. 네. 여유가 있어 보이시는데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이런 발언을 기자회견을 하면서 뭔가 동해가스에 대해서 시추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 네. 그 예산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겠다. 이게 지금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허. 그래서 지금 다행히도 한국가스공사하고 인천도시가스하고 지역 난방공사하고 네. 뭐 이 가치성 투자들 뭐 흥구석유, 한국석유 뭐 이런 종목들이 그나마 좀 올라가지는 않아서 다행입니다. 하이에나 관련주들이. 이 하이에나 관련주들이 올라가면은 네. 또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술주도 다 무너지고 있어요. 안 네. 그래도 엔비디아 때문에 SK 하이닉스만 올라가가지고 와. 열받아 죽겠는 상황인데 네. 이 엔비디아도 올라가면은 반도체가 하이닉스만 올라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다른 반도체 주도는 안 올라가요. 네. 늘 똑같은 뭐 맨날 이 하이에나 관련주가 올라가면 기술주가 빠지니까 그 수급들이 분산돼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늘 맨날 똑같은 이슈 화장품, 정학기 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 제가 그동안 방송을 통해서 뭐하고 말씀드렸죠? 네. 하이닉스가 하락이 되면은 그동안 하이닉스 쪽으로 수급이 뭉쳐있던 그 수급들이 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수급들이 다 어디로 간다고 했죠? 2차 2차 전지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후 들어서 2차 전지 종목들이 다 상승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앞으로 상승할 모멘텀 솔직히 엔비디아를 믿고 미국의 빅테크를 믿고 하이닉스만 사겠냐 네. 아니면은 2차 전지 쪽으로 전체적인 섹터가 상승하는 이 모든 2차 전지 종목들에서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거는 사겠냐 그거 여러분들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제가 다 풀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코스피 거래 대금이 2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체감하시기로는 뭐 지수는 올라도 별로 내 계좌는 빨간불 켜고 있지 않은 상황일 텐데 코스피 거래 대금은 늘어나고 있고 엔비디아 따라서 뭐 SK하이닉스도 계속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전문가님이 사실은 지금 하락하는 종목이 항상 더 많은 시장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수가 계속 오른다고 할지라도 정작 하락하는 종목 수가 더 많다라는 건 지금 지수가 약간은 보합권으로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시장 환경이 조금 바뀌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그 증거일까요? 오늘 SK하이닉스가 약간은 혼란스러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고가가 3.6%까지 상승을 하다가 지금 현재 약보합으로 전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오늘 장에도 지금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고 지금도 역시나 어제 종가보다도 오른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전문가님은 엔비디아 비롯해서 SK하이닉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수급이 이동할 곳을 찾아야 한다라고 거듭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도 코스피 지수가 1% 넘게 상승하면서 SK하이닉스는 지금 하락 전환을 했지만 LG에너지솔루션이 3% 넘게 상승을 하고 있고 현대차, 기아는 뭐 연일 상승이고요. 오늘 그래도 2차 전지주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삼성 SDI가 4.4% 상승이고 전문가님이 좋아하시는 2차 전지주들 에코프로 BM 1%, 2% 넘게 상승하고 있거든요. 네네. 전문가님의 예측대로 이제 하이닉스에 몰렸던 수급들이 2차 전지로 좀 이동을 하는 걸까요? 네, 저는 수급이 이동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하이닉스가 빠졌을 때 모든 2차 전지 종목들이 갑자기 에코프로가 3% 이상 올라갔었고요. 네. 에코프로 BM도 2% 이상 올라갔었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이 네. 4% 이상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러니까 즉 이 종목들이 올라가면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에코프하고 에코프로 BM이 열쇠를 풀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야 모든 2차 전지 중소형주들이 움직이고 거기에 대해서 투심의 지수를 견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이 낙폭이 축소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코스닥이 괜히 낙폭이 축소가 된 게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들어와서 낙폭이 축소가 됐다? 이게 아니고요. 네. 코스닥 쪽에 2차 전지 종목들이 외국인들이 사고 있기 때문에 그 네. 섹터를 사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낙폭이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쯤 언론에서는 아마 이런 얘기 할 거야 또. 네. 맨번 지겹고 늘 똑같은 얘기. 이 언론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다시 한번 금리 인하 기대가 외국인들이 순매수 진입하고 있다. 뭐 이 사람들은 그냥 결과적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예, 우리 같은 경우는 밥만 먹고 눈 뜨고 화장실 갔다 오면 주식만 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계속 공부만 하는 게 좋은데 이 기자들은 그 결론에 따라 가지고 계속 내놓으니까 이 개인 투자자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문가님이 하루 종일 공부를 더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훨씬 더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네. 아나운서님? 정말 제가 오늘 날 잡고 왔거든요. 네, 그래요. 제가 이 에코프하고 에코프의 열쇠를 풀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풀 정확히 알고 방법? 있고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그동안 많이 보여드렸어요. 네. 제가 뭐 다른 방송처럼 제가 이르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뭐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소재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시장이 살아 여러분들 종목이 아무리 1000년짜리, 1000년짜리 인삼 같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시장 환경이 맞춰줘야 돼요. 네. 그래야 살 수가 있는 거고 우리는 종목보다는 시장 환경을 먼저 파악하고 거기서 어떤 종목이 수혜가 되고 사실상 여러분들 종목이 마이너스 30% 빠지더라도 시장 환경에 따라서 낙폭을 축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종목이 빠진다고 해서 추매를 하는 건 그런 분들은 이 주식시장을 떠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감성적 매매로 가는 거니까요. 주가는 감성적 매매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기술적 분석하고 시장 상황을 보고 추가 매수해야 하는 거지. 본인이 그렇게 급하고 본인이 그렇게 조급하다고 해가지고 감성적 매매로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전문가님이 이제 또 은은하게 잔소리를 함께 해주셨는데 자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살펴봐야 한다고 전문가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간밤에 미국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미국 증시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또 짧게 여러분들 다 아실 테지만 그래도 짧게 한번 짚어보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까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간밤에 미국에서는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소매 판매가 좀 둔화가 됐다 하면서 즉 미국의 소비자들이 이제 지갑을 좀 닫고 있다라는 지표가 확인이 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위원이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발언을 했고 보시는 것처럼 소매 판매 증가율이 지금
지금 최근 한 4개월 동안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 4월에는 아예 감소를 했다가 살짝 반등하긴 했지만 시장의 예측보다는 이번 달에도 5월 달에도 역시나 더 둔화가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 미국 시장에서 사실 또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가 최고치를 또 경신을 했잖아요, 전문가님. 네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사실 솔직히 지금 금리 인하 때문에 S&P 500하고 나스닥이 최고치 찍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저는 사실 이 S&P 500하고 나스닥이 최고치를 찍은 이유는 엔비디아 몸통 하나 때문에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엔비디아가 올랐기 때문이다. 네, 그리고 이 나스닥에 속해 있는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네. 그리고 S&P 500은 상업 지수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나스닥의 제일 기술주요 비중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네.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을 때는 또 다른 반도체주가 올라가서 엔비디아 머리끄댕이를 잡고 또 올린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가 그래서 최고치에 올라간 거지. 뭐 엔비디아가 계속 미래 발전 때문에 올라간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엔비디아가 차익이 되고 암홀딩스가 상승이 되면은 네. 암홀딩스 영향 때문에 엔비디아가 또 올라가고 그다음에 또 암홀딩스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엔비디아가 치고 올라가면은 암홀딩스도 같이 올라간다. 네. 그래서 나스닥하고 S&P 500이 계속 최고치를 찍고 올라간 겁니다. 네. 즉 이런 부분이 계속 상관없이 어떤 주가가 같은 섹터의 한쪽이 상승하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다른 종목들도 같이 올라가니까 국내 시장은 당연히 하이닉스만 올라가고 반도체주들은 투심이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이 S&P 500하고 나스닥이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최고치 찍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오히려 저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은 이 미국 증시의 나스닥은 더 많은 최고치 상승하는 것보다 하락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미국 증시가 간밤에도 엔비디아 상승에 힘입어서 나스닥, S&P 500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 다시 한번 갈아치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뭐 시장의 분석상으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하지만 전문가님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보다는 그저 엔비디아에 대한 단순한 투자 심리가 몰린 것만으로 이렇게 주가 그리고 지수가 함께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금리 인하 기대감 계속해서 커지고 실제로 뭐 9월 달에 금리 인하 시기가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너무 많이 미국 증시가 투심으로 올라온 부분 때문에 앞으로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엔비디아가 간밤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위에 올라섰죠. 전 세계 시총 1위 기업으로 올라섰습니다. 이제 엔비디아가 3.5% 넘게 상승하면서 전 세계 시총 1위로 올라섰고 S&P 500, 나스닥 모두 최고가 기록했습니다만 지금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라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특히나 여는 총재들의 발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의 발언을 보면 사실은 그다지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쿠글러 연준 의원만이 좀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을 뿐이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스턴 연은 총재와 댈러스 연은 총재,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모두 약간은 좀 보수적인 의견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전문가님 이제 보면은 사실 시장에서는 보는 좋은 것만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렇게 매파적인 의견을 낸 위원들이 더 많거든요. 전문가님의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은 어떠신가요? 아니 솔직히 말해가지고 네. 이 언론도 문제고 네. 이 진짜 미증시에 대해서 뭐 금리 인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금리가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5.50이에요. 네. 어차피 금리 인하 3번을 한다고 하면은 네. 그래도 고금리 하는 거예요. 솔직히 금리 인하를 말해서. 3번을 해도 여전히 높다. 아 그럼요. 네. 5.50이 그리고 연준에서 베이비 스텝으로 만약에 하면은 이건 말장난이거든요. 네. 베이비 스텝으로 예전에 우리 국내 증시하고 미국 증시가 미국 금리가 올라갔을 때 제일 유명했던 말이 뭐냐면은 자이언트 스텝이었어요. 자이언트 스텝이 0.75%. 네, 0.75% 네. 정도 같아요. 네. 그리고 비스텝이 0.50이었고요. 네. 자이언트 스텝으로 연준에서 5번을 올렸어요. 와. 네네. 5번, 네. 5번을 올렸는데, 근데 그와 또 반대로 나중에 금리 인하를 내렸을 때, 자이언트 스텝보다 밑으로 내리는 게 빅 스텝이고요. 네. 빅 스텝보다 밑으로 내리는 게 또 네. 베이비 스텝이에요. 네. 베이비 스텝이 0.03입니다. 그러면은 0.25%. 네. 네. 그러면은 연준에서 금리가 지금 네. 미국의 기준금리가 5.50인데 네. 5.50에서 만약에 연준에서 우트라 스텝으로 1% 이상 내릴 일은 없잖아요.
내일은 절대 없어요. 네. 울트라 스텝으로. 네. 그렇다고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 인하를 한 번 하겠다? 이거는 어느 정도 비빌만은 한데 제가 볼 때는 빅 스텝 0.50 아니면은 그리고 베이비 스텝에서 0.025 이걸로 세 번은 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어쨌든 명분은 금리 인하는 내렸다는 거잖아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원하는 만큼 그 금리 인하를 내지는 않는다는 거죠. 어허. 그래도 미국의 기준금리가 5.50에서 만약에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고 생각합시다. 네. 자이언트 스텝이 0.50인데 자이언트 스텝에서 0.50을 세 번 나눠도요. 네. 5.50이니까 못해도 4% 중반대예요. 네. 4% 중반대면 그 고금리죠. 그래도 여전히 금리가 높습니다. 여전히 높은 겁니다. 네. 금리 인하 세 번 해도 여전히 금리는 높습니다. 어. 고금리는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네. 한국은행이 중요한 거죠.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네. 한국은행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걸 봤거든요. 제가 볼 때는 다 저는 그냥 제외시켰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미국 기준금리에 따라서 똑같이 움직일 겁니다.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미국보다 먼저 기준금리를 내릴 일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항상 주식이 하는 건 기대감하고 확전적 요소입니다. 이 연준 의원들이 매파적으로 얘기하면 시장이 떨어지는 게 맞는 거고 연준 의원들이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또 시장은 또 다시 금리 정책 기대감으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네.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어떤 섹터에 따라서 어떤 종목이 움직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지금은 시장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또 현재 엔비디아가 왜 차익이 돼야 하는지 지금부터 빠르게 한 번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여러분들 일단 우리 윤지훈 아나운서님의 PPT로 정리해온 그 엔비디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엔비디아 참 이게 곡괭이요 땅을 파도도 떨어지지도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 앞으로 더 오른다는 의견까지 등장했다고 해요. 그건 예전에도 매번 있었던 얘기예요. 뭐 엔비디아 더 많이 올라가도 네. 저는 사실 엔비디아가 많이 올라가면 국내 증시에는 부정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엔비디아가 그동안 엔비디아가 4분기면은 작년 12월 달부터 이번 네. 년 1월 달에서 2월 달입니다. 네. 그때는 엔비디아가 상승하면은 반도체 종목도 이거 이거 무슨 종목이지? 요거 저거 반도체 중소형주 다 잡아도 다 상승됐어요. 네. AI주도 다 상승됐고 그때도 당연히 SK 하이닉스도 상승되는 모습을 보여줬죠. 네. 근데 지금은 4분기 지나고 1분기가 4월 초부터 시작했는데 4월 초부터 솔직히 엔비디아가 더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더 많이 올라가고 아모링스, 아모링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텔, TSMC 다 올라갔었어요. 네. 그래도 반도체 중소형주들이 움직이지 않고 하이닉스만 올라갔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저 그 2달 동안 하이닉스 쪽으로 간 수급들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하이닉스가 음봉이만 해도 엔비디아는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사야겠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개별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 게 뭐 한국 국내 시장 중소형주 종목도 갖고 있어봤자 뭐해. 네. 그냥 하이닉스 사야지 하니까 저렇게 하이닉스가 끝없이 올라갔던 겁니다. 네. 하이닉스가 끝없이 올라가면 시장 지수만 높이는 뿐이지 하락 종목은 더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해보자 이겁니다. 하이닉스 쪽에 있는 수급들이 분산이 이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하이닉스를 하이에난 관련주로 정했습니다. 동해가스 다음으로 다음 하이에난 관련주가 하이닉스입니다. 네. 물론 기업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엔비디아 등에 업고 삼성보다도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 SK 하이닉스고 외국에서 달러를 이렇게 벌어올 수 있는 회사도 하이닉스입니다. 네. 하지만 주가 쪽으로는 저는 솔직히 부정적입니다. 언제는 뭐 기업 가치성에 따라서 뭐 2,000원짜리가 10,000원 올라가고 그랬습니까? 솔직히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현실 똑바로 보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하이닉스는 기업으로는 되게 괜찮은 종목이지만 수급을 다 뺏어가는 하이에나 관련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솔직히 지수만 상승하면 뭐합니까?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 더 많아야지. 코스피가 지금 1% 이상 상승인데 하락 종목은 더 많다고 하면은 이건 정상적인 상승이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전문가님이 이제 SK하이닉스까지도 하이에나라고 명명을 하실 만큼 SK하이닉스가 확실히 좀 수급을 많이 빨아들이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요즘에 또 잘 나가는 게 현대차나 기아도 뭐 늘 그랬듯 계속 잘 나가고요. 오늘장에는 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있다면 LG전자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LG와 함께 부품 동맹을 맺고
LG를 통해서 부품을 공급받는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현대차 그룹 외에서 다른 기업에서 부품을 공급을 받는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오늘 장에서 LG전자가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6% 넘게 상승을 보여줬는데 LG전자가 또 반기 배당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고 한 가지 더해서 충전 사업까지 확대한다라고 하면서 오늘 뭐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호재가 좀 겹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LG전자의 주가 그리고 현대차 기아 주가는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예전의 말입니다. 내가 LG에서 휴대폰 사업 철수한다고 했대. 네, 그때 LG 주가 파등이 아니었는데 팔았어요 그때 그때. 팔아가지고 말입니다. 근데 뭐 가전을 워낙 잘하잖아요. 잘하죠. 장난 아니에요. 우리 집에 있는 TV가 다 LG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가전은 LG전자죠. 가전은 LG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파셨어요? 네? 왜 파셨어요, LG전자? 휴대폰 사업 철수한다고 하니까 가지고 네. 했는데 네. 근데 저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네. 근데 LG전자는 저는 솔직히 네. 정말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네. 제가 LG전자를 가전 때문에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네. LG전자가 저는 향후 소프트웨어 사업을 할 거라고 전 보고 있어요. 소프트웨어 사업이요? 네네. 어? 왜냐하면 지금 LG전자가 공식적으로 내놓지는 않았거든요. 네. 근데 LG 입장에서는 지금 미의 먹거리 중에서 2차 전지하고요. 가전 제품하고 이런 두 가지 요소밖에 없어요. 네. 충전 사업소하고 네네. 2차 전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AI 사업하기에는 아직 LG전자가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LG도 미의 먹거리가 필요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 AI하고 같이 혼합을 할 수 있는 이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사업을 진행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삼성도 그런 걸 하던데 AI가 접목된 가전 제품이나 뭐 그런 거를 좀 개발할 그렇죠. 거란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소프트웨어라는 저는, 거는? 소프트웨어 쪽을 할 거라고 네.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LG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재무든 현금 흐름이든 정말 괜찮은 종목이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LG 기업의 입장에서 한번 저는 생각해봤어요. 네. 왜 생각해봤냐면 내가 만약에 LG 구본문 대표하고 하면은 네. 구본문 회장이라고 하면은 네. 솔직히 LG가 미의 먹거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요. 네, 뭐 이 전기차랑. 네, 전기차밖에 없어요. 네. 솔직히 말해서. 네. 전기차밖에 없는데 여기서 근데 또 되게 웃긴 게 네. LG전자가 또 현금이 많은 기업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LG전자 쪽에서는 다음 미의 먹거리에서는 2차 전지 쪽에 또 연관되어 있는 자율주행보다는 네. 저는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어떻게 아세요? 만약 이게 주가는 항상 그 반대편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네. 왜냐하면 기업들이 미의 먹거리로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준영공 삼성은 솔직히 이번에 삼성전자한테 좀 실망한 게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은 사실 SK하이닉스한테 밀린 만큼 그렇게 약한 회사가 아니거든요. 아, 그럼요. 근데 삼성전자는 네. 솔직히 대한민국에 솔직히 외국에 있었으면 더 많이 시가총액이 띄어질 회사예요. 어허. 사실 삼성전자가 지금 시가총액이 한 400조 그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미국에 있었다고 하면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못해도 1000조는 넘었을 거예요. 대만에 있는 TSMC도 파운드 1위도 1000조가 넘는데. 지금 뭐 미국 증시 상장된 반도체 기업들 주가가 얼마나 많이 뛰었습니까? 근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되게 아쉬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도 시가총액이 높아져야 그거 배당금이 나가요. 더 많이 투자자들이 몰려오는데. 그래서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가 반도체 1등할 때 네. 엔비디아만큼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그때 엔비디아가 없었고 삼성전자가 미국에 상장되어 있었으면은 저는 삼성전자가 전체 반도체주를 다 끌고 갔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와. 물론 중간에 엔비디아가 나타났지만 네. 근데 엔비디아가 있기 전에 삼성전자가 미국에 상장되어 있었으면은 더 많이 시가총액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사실은 이렇게 뭐 주가가 올라가주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은 뭐 주가 상승에 따라서 뭐 투자 자금까지도 더 어떻게 끌어모을 수가 있었을 텐데 삼성전자는 어떤 악순환이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 LG전자에 대한 의견을 여쭤봤거든요, 전문가님. 네네네. 그래서 뭐 LG전자 뭐 전문가님 팔았으니까 이제 관심 없다 이건가요? 아니죠. LG전자 주가는 저는 네.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괜찮게 보고 있지만 네. 근데 이게 주가가 또 단점이 있어요. 네. LG는 한 번 상승할 때는 또 같이 상승하는데 늘 똑같은 이슈가 있었는데 반도체 부분으로도 이슈가 나올 게 없고 솔직히 LG전자가 현대차 때문에 올라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전문가님 네. 말씀하신 어떤 미래의 먹거리, 뭐 소프트웨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야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네, 뜻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뭐 저는 LG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저희 집에 있는 거 다 LG예요. 네. 신혼 때도 다 LG 걸 바꿨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때 하이마트에 가는 게 아니고 그 트레이드 센터 가서 샀었는데 어쨌든 네네. LG전자의 가정은 다 네. 좋지만 네. 반도체 부분은 LG전자가 올라가기에도 좀 무리가 있고요. 자율주행은 LG전자가 올라가기에도 무리가 있잖아요. 네. 솔직히 기업은 우리가 다 좋은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모멘텀이 많이 없다는 거죠. 모멘텀이 있어봤자 2차 전지 그거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면 네. 그 계열사가 LG 에너지 솔루션이니까. 그리고 애플카가 지금 화증이 됐느냐, 화증이 안 됐느냐 그것도 정확히 나온 게 없잖아요. 애플카도 뭐 안 만든다 그랬다가 뭐 다시 네. 만든다 그랬다가 왔다 그러니까 갔다 계속 해요. 바꾸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LG전자 중에서도 네. 제일 좋은 종목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네네네. 제가 때는 2016년 5월달이었죠. 그때 LG화학 주가를 계속 보고 있었어요. LG 화학이요. 네, 여러분들 LG화학 한번 주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때는 이제 LG엔솔 상장하기 전인가요? 네, 상장하기 전이죠. 네네.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2016년. 네네네. 거의 2016년도부터 내가 그 주가를 계속 봤거든요. 오. 저 때 보고 저는 그때 이런 생각했습니다. 네네. 그때 이제 와이프하고 연애할 때여가지고 네네. 이거 주가에 해가지고 이거를 한 어느 정도 박아놓고 박아놓고. 그다음에 이거 한 몇 년 있다가 결혼할 때 결혼 자금으로 쓰자. 그랬습니다. 근데 다음 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2017년도였죠. 네. 2017년도에도 역시 장기 투자야. 막 장기 투자하고 막 엄청 좋아했어요. LG전자. 네네. 근데 그 다음 연도였습니다. 네네. 그 다음 연도에 또 올라가다가 빠지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너튜브를 통해 가지고 이제 멘탈 훈련소 뭐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지켜냈고. 그래요. 그다음에 2019년도 그때가 교나 때쯤이었어요. 아하. 2019년도 파워 30이나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교냈거든요. 그래요. 근데 아니구나. 아가방 어디서 교냈는데. 네네. 근데 그때 돈이 너무 급해서 팔았어요. 1년만 더 참으시지. 근데 2020년도에 저렇게 올라갈 줄 몰랐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 LG화학은 제가 이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왜 보여줬냐면은 네. 이 LG화학 같은 경우는 진짜 5년 이상은 갖고 계셔야 돼요. 5년 이상. 네, 이게 뭐 3%, 4% 초급등 가자 뭐 이런 종목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 실수한 게 뭐냐면은 네. 처음 마음 먹은 그대로 내가 오해 가지고 갈 아. 거면 그냥 가지고 갔어 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자금이 필요한 거야. 교훈 아. 자금도 필요하고 막 물가도 그때도 올라갔어요. 지금도 많이 올라갔지만. 네. 그래서 그때 급하게 파서 눈물 겨자 먹는 식으로 LG화학으로 울며 겨자 저는 먹는 교훈 식으로. 자금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요. 전문가님이 어떤 좋은 교훈을 들려주셨습니다. 지금 해드린 이야기의 교훈은 처음 마음먹은 어떤 나의 투자 원칙을 그대로 가져가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를 사든 뭐 LG화학을 사든 LG전자를 사든 이거는 좀 길게 가져가야겠다라고 마음먹고 매매를 하셨다면 길게 가져가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뭐 근데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게 주식 투자인 것 같은데 저희 전문가님이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잔소리를 굉장히 잘해주시거든요. 잔소리와 함께 그리고 또 많은 정보들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시면 저희의 더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끝나고 나서도 더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어떤 이슈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러분들 우리 지금 윤지우 아나운서님이 PPT를 정리 많이 해오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많거든요. 자, 정말 이분 내가 볼 땐 전문가예요. 다른 방송 전문가보다 훨씬 아이고. 정말 정리 잘합니다.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방송은 여러분들한테 진짜 여러분들 이 방송 보려면 한 100만 원은 내고 보셔야 합니다. 점점 비싸지네요. 점점 비싸죠. 그래요. 이제 뭐 1,000원, 2,000원짜리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몸집 커졌어요. 제가 전문가님 좀 궁금한 이제 테마주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네네. 준비를 해봤는데 네. 이제 SOFC 관련주, 양자 관련주, 음식료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려고 해요. 사실 최근에 좀 주목을 받았던 게 이 고체 연료전지 SOFC 관련주가 좀 주목을 받았죠. 네네네. 저 중간에 방산이라고 써 있는 건 저의 오타입니다. 양자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OFC 관련주 중에서 이게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다가 네. 오늘 뉴스가 나온 게 범한 퓨얼셀에서 이 SOFC 개발을 완료했다.
올해 안에 시제품도 만들 수 있다라고 네네. 하면서 한 네네. 번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SOFC 관련주를 사실 저희가 이게 주목을 받기 전부터 전문가님이 그치. 한 4월 초였나요? 굉장히 그때 앞서서 계속 얘기했어요. 그래요. 연료전지는 이게 다음 주인공이다. 다음 해서 주인공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때 TCST만 물리지 않았었으면 이거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요. 좀 아쉽습니다. 좀 아쉬워가지고. 한... 그래도 뭐 근데 범한 퓨어세하고 두산 퓨어세. 네. 솔직히 이 두 가지 연료전지 관련주들은요. 네. 충분히 저 부분은 수소 연료전지를 네. 이미 만들었을 거예요. 이미 만들고 그냥 예전에 만든 거 지금 발표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사업 요소가 저 기업들은 사업 요소가 환경이 맞췄을 때 그때 발표하거든. 네. 그래서 이제 이 사업가 분들은 바로 내가 이거 발표하고 내가 이거 만들었다 해가지고 바로 내놓지는 않습니다. 그 시장 환경이 다가왔을 때 네. 얘기하고 주가가 상승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저 사람들이 이 발표를 하고 주가가 상승했다. 이거는 이미요 주가를 올리는 게 아니에요. 주가가 올라갈 만한 재료가 있기 때문에 범한 퓨어스하고 두산 퓨어스가 그렇게 올라간 거고요. 네. 그리고 양자 암호. 이 양자 암호는 정말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거죠. 정말 우리 필요한 건데 네. 양자 암호가 나중에 우리 4차 산업혁명이나 모든 기술력에 다 도움이 될 거란 말이에요. 사실 전문가님 네. 제가 관련주 보유하고 있거든요. 아, 보유하고 있으세요? 네. 저 중에 있습니까? 우리로 KS, SK도 내가 아까 방송 오기 전에 윗골이 엄청 달렸던데. 있습니다. 제가 있어요? 보유한 종목이 있어요. 자, 그럼 뭔지 한번 봅시다. 어떤 건데요? 말해도 되나요? 네. 아, 좀 오래 갖고 있었어요. 제가 엑스게이트. 얘기해봤자 어차피 우리 시청자분들 안 사요. 그래요. 엑스게이트를 제가 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 엑스게이트. 종목이 생각보다 막 그렇게 빠져도 엄청 많이 빠지지는 않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뭐 물려 있긴 한데 저 정도면은 아니 저 꼬리 종목이 저 종목이었구나. 아, 저 정도면은요. 네. 제가 비유해보자면 어떻게 비유하냐면요. 네. 이 목욕탕에 가가지고 옷 갈아입을 때 다 벗겨진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양봉이 다 내려갔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저게 꼬리가 너무 꼬리라서 보이지도 않아요. 아. 저기 보면은 가느다란 꼬리가 몇 개가 달려 있어요. 이 종목이 굉장히 이상한 종목이에요. 아, 저 오늘 날짜로 저 차트를 보시면은요. 네. 13%까지 올라갔다가 저거 우리 집에서 실바늘 있잖아요. 네. 바늘보다도 더 얇은 것 같아요, 느낌이.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저 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왜요? 왜냐하면은 지금 네. 수급들이 네. 전체적으로 강하게 부각받는 거 아니잖아요. 아. 그리고 저 수급들이 기관하고 외인들이 사는 것도 아니고 개인 투자자들이 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 오늘 같은 시장이 지수는 상승하는데 종목들이 다 자꾸 이탈이 빠지니까 이 종목이 더 갈 수가 있을까? 네. 이 우려감이 있는 거죠. 이 아. 우려감이 있으니까 저렇게 윗꼬리가 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어. 전문가님 사실은 이게 비단 제 종목뿐만이 아니라 아마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 중에도 뭐 오를 것 같은데 자꾸 꼬리가 달리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엄청 많죠. 그럼 그런 종목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사실 그런 종목들은 네. 단발성으로 갑자기 뉴스에 의해서 뜨는 거는 네네네. 무조건 피해야 하고요. 네. 그 단발성으로 뜨는 개별 종목이 상승한다고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 네네네. 그 종목이 만약에 상승이 되고 그 네. 섹터가 같이 상승할 때 네. 그때 사셔야 돼요. 아, 그러면은 이 섹터의 전반적인 모든 종목들이 다 상승이 좀 꾸준히 나올 때 그때 사셔라. 그렇죠. 그때 사야 돼요. 아. 첫째 날에 상승한다고 해서 그 네. 섹터의 두 번째, 세 번째 어떤 종목이 안 올라갔을까 하고 그렇게 사면은 다시 물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대장주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네. 근데 사실 예전에 양자는 우리로가 대장주였습니다. 네네네. 네, 우리로가 대장주였는데 대장주가 계속 바뀌었어요. 계속 바뀌다 보니까 이제 S게이트도 오늘 초급등이 나왔는데 사실 양자 암호가 지속적으로 매번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다가 잊을만 하면 나와요. 잊을만 하면 나옵니다. 이 개인 투자자들 분의 마음인데 잊을만 하면 나와. 포기하고 봤는데 또 올라와. 그럼 또 희망감을 가져줬어. 또 희망 갖고 봤는데 근데 이게 언젠가는 진짜 그렇게 갈 것 같거든요. 언젠가 또 갈 것 같은데 네. 또 안 가. 짜증이야. 그러니까 순간 기뻤다가 짜증나고 기뻤다가 짜증나고. 아니 이제 짜증은 안 나고요. 이제 약간 마음 먹었지. 그렇습니다. 이제 마음은 먹은 평온합니다. 거야.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네. S게이트가 저렇게 윗골이 달리더라도 호가창에 너무 지배당하지 마세요. 왜냐면 왜냐면은- 보지도 않아요. 네. 양자 암호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굉장히- 그렇게 생각해야 그나마 마음이 편안하다는 겁니다. 정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어. 정말 우리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지금 어떤 우리로 기술이다. KS 지금 아니 뭐 SGX. KCS 저 종목만 같네요. 저 KCS 같은 경우도 지금 치사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네. 내일 어느 정도 또 이탈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지금 저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음. 기회 줄 때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마음 편안하게 해주셨다가 음. 다시 불편해졌습니다. 자, 이 음식료 있잖아요. 네, 내가 음식료. 어제 기사 봤는데 네네. 그 부당면 있잖아요. 네. 난 솔직히 말해서 네.
왜 맛있는지 이해 못하겠어요. 전문가님 매운 거 못 드시나요? 매운 거 못 먹거든요. 네. 제가 그러니까 그렇죠. 어제 방송에서 아나운서분한테 말씀드렸죠. 네. 우리 아이가 마트를 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네. 계속 집에서 마트 이렇게 외쳐요. 네. 그래가지고 이 마트가 제일 큰 데가 어디입니까? 월드 트레이딩 센터예요. 월마트? 아니. 뭐요? 이마트 트레이딩 센터구나. 이마트? 죄송합니다. 이마트요? 이마트 트레이딩 센터예요.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마트 트레이더스. 네네. 그 매번 가는데도 까먹네. 네네. 근데 거기서 음식은 사 먹지 마십시오. 맛은 왜요? 없습니다. 그래요. 그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가면은요, 네. 엄청 넓어요. 네. 엄청 넓습니다. 네. 엄청 넓고 거기에 뭐 소주도 있고 뭐 불단볶음면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하필이면은 한 개, 두 개를 살 수가 없는 거야. 거기는 박스 자체로 판매하는 거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코스트코처럼. 불단볶음면이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대체 이렇게 맛있다고? 그래서 분홍색깔 뭐 깔보나 맞아요. 뭐 있고, 그다음에 검은색 불닭 뭐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와이프가 그러는 거예요. 오빠 검은색 한번 먹어봐. 검은색은 맛있어. 근데 와이프는 맛있대요. 오, 그래가지고 맛있어요. 불닭볶음면 검은색을 한 박스 사가지고 갔죠. 먹었거든요. 네. 먹고 나서 저 그날 잠이 안 왔습니다. 왜요? 너무 매워가지고요. 너무 매워서? 네, 이 혓바닥을 누가 바늘로 막 찍는 줄 알았어요. 아이고. 이게 도대체 왜 맛있다는 거야?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창업주 만났다는 다 팔았답니다. 주식을 팔았다고 네, 해요. 근데 저게 문제가 되지는 않죠. 왜냐면 네. 본인 걸 그냥 판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적은 거 가지고 여러분들 뭐라고 할 수는 없죠. 뭐라고 매운- 하는 건 아닌데 네. 이제 팔 땐가 싶은 거죠.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 불단면이 너무 올라간 것도 있지만 사실 네. 음식료 관련주는 네. 솔직히 시장이 그동안 너무 어려웠잖아요. 네. 그래서 갑자기 뭐 반도체, 검은 반도체, 김 관련주가 올라가고 사존 대림 참치캔 가지고 네네네. 올라가고 그리고 그 사존 대림에 그 참치 판매하잖아요. 동원 참치 막 이런 것도 판매하잖아요. 네. 그 참치캔엔 뭐가 들어갑니까? 캔? 네. 표면, 간판, 철판면이 들어가잖아요. 이 캔의 그 네. 원재료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거기에 들어가는 게 우리 TC스티 종목이에요. 아니 근데 그거는 2차 전지 관련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2차 전지하고 하더라도 TC스테 아니면 그 철면 간판은 못 만들어요. 스테인리스로. 어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료 관련주들이 계속 상승했는데 이 종목들이 빠지면 빠질수록 기술주들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음식료 관련주가 빠지는데 오늘은 좀 빠져요. 네, 저는 왜 이 삼양식품 모든 부단면 아니더라도 전 다 한 거 다 먹거든요. 네. 근데 제가 충격 먹었던 게 키즈 카페에 갔는데 다 삼양식품 제품이야. 그래요? 그 중에서 안성탕면. 농심인데요, 그거? 농심도 있죠. 키즈 네네. 카페가. 네네. 안성탕면만 전 먹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 삼양식품 제품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어허. 네, 거기에다가 뭐 달고나, 달고나가 아니고 CJ에서 한 게 뭐죠? 그 냉동식품? 어쨌든 뭐 그런 위주도 네네. 있고요. 그래서 먹었는데 네. 이 음식료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하면은 기술주는 빠지게 돼 있고요. 대신 음식료는 시장이 안 좋을 때만 올라가는 거니까 어떻게 네. 보면 저는 음식료를 지금 품절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지금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보면 삼양식품이 자꾸 올라가니까 네. 예전에는 삼양식품 한 달 전에 쳐다보지도 않았던 증권사들이 밸류업이 높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근데 지금 다 빠지고 있잖아. 다 빠지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추후 시장이 기술주 쪽으로 순매수가 여기서 종목들이 분산이 돼가 수급들이 분산이 돼서 기술주 저는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음식료라든지 화장품 관련주라든지 최근에 너무 똑같은 이슈로 인해서 너무 오랫동안 계속 수급을 혼자서 독식하고 있는 테마주들이 있습니다. 음식료로 말할 것 같으면 불닭볶음면이 시작이었는데 그 뒤로는 뭐 냉동 김밥이다, 뭐 이제는 주류주까지도 그 대세가 이어져 오고 있는데 뭐 저는 사실 최근에 나온 그 제로 아이스크림을 또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음식료라고 할 것 같으면 또 그 안에서도 계속해서 섹터가 세분화돼서 상승이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좀 수급이 다른 기술주들로 분산이 되는 것이 오히려 시장에는 좀 더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테마주를 정리를 해봐서 가져와 봤는데 정부가요, 전문가님이 게임 좋아하시잖아요. 네. 웹툰도 좀 본다고 들었어요. 아, 그럼요. 그렇습니다. 요즘 새벽에
너의 목소리가 들려. 그 웹툰을 보고 있는데 아우 너무 재밌더라고. 그런 웹툰이 있나요? 예, 그 제목이 제가 볼 땐 너의 목소리가 들려 그거였는데 네. 그걸 보면서 예전에 과거 우리 와이프하고 저하고 연애할 때가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뭐 그거는 과거일 뿐이니까. 지금 웹툰이랑 게임이랑 뭐 이런 콘텐츠들이 다 모여 있는 신도시를 우리 정부가 만든다고 해요. 그 신도시 투자할 돈은 그냥 석유 그쪽으로 그냥 더 투자하지. 왜요? 이거 뭐 좋잖아요. 전문가님 게임도 좋아하시고. 그래서 게임 관련주, 뭐 웹툰 관련주 이런 거 어떻냐라고 여쭤보려고 저는요 했거든요. 게임은 좋아하더라도요 네. 이 스마트폰에 있는 게임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저는 게임 CD를 사서 합니다. 게임 CD를 예, 사서 플스 CD를 사서 해요. 플레이스테이션에 예, 플레이스테이션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레트로 게임 같은 거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옛날 게임을 예, 하시는군요. 레트로 게임은 제가 좀 어느 정도 저는 좀 이게 모아가는 재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집에 나중에 시간 나시면 한번 오십시오. 네. 우리 집에 그 게임기 많아요. 그래요. 게임하러 오십시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솔직히 그렇게 크게 매력이 없다고 저는 보고 그래요? 있습니다. 뭐 예. 크래프톤 이런 종목들 사실 게임주가 솔직히 이제까지 더 많이 상승한 이유가 네. 암호화폐가 올라갔을 때예요. 아하. 암호화폐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오 위즈가 상승이 되면 다른 게임주도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주보다는 전자 기술주가 상승할 때 게임주가 올라가는 건 말이 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전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이제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 네. 기대감도 있고요. 미국에서도 네, 원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네네. 친환경으로 다 바뀌어야 하니까. 네. 친환경 다 바꿔야 하는데. 네. 근데 우리가 가끔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네. 원전 쪽에서는 예전에 항상 우리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네. G2 파워가 대전주였어요. 네. 근데 갑자기 AI발 전력발하고 변압기 그다음에 AI 전력발이 모자르다 하면서 갑자기 새로운 신규주들이 금양 그린파워라든지 BHI라든지 네. 수산 인더스트 태광도 아까 제가 오기 전에 갑자기 갭상승하더라고요. 오, 네네네. 아마 지금 좀 믿고 빠졌을 거예요. 그리고 우지 S&T 에너지가 조목도에 올라가고 있는데 네. 원전으로만 따지자면 G2 파워가 한신기계가 예전에 대전주였어요. 네, 근데 맞습니다. AI발 전력으로 통해 가지고 최근에는 BH, 현대에텍, 뭐 이런 종목도 두산 에너비니티 이런 종목들이 상승하다가 갑자기 차익이 됐을 때 체코가 나타났어요. 체코가 나타나가지고 체코 원전 수주 그 기대감에 이 그쵸, 원전주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원전주는 솔직히 지속적으로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서 원전주 좀 제가 잡아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네네. 두산 에너비니티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네, 그다음에 BHI, 그다음에 서전기전은 유심히 계속 체크해 보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주도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체코 쪽을 수주를 한다고 해도 모든 뭐 원전주도 큰 걸 짓지는 못할 거예요. 네. 소형 모듈 위주로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시가총액이 12조 원짜리거든요. 오늘 7%가 넘게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원전 관련주는 사실 다른 테마주들과는 좀 다르게 지속적인 상승 탄력이 좀 기대되는 섹터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가 원전 관련주도 아마 지금 공략하고 있는 종목 정리가 되면 다음 타자가 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저희가 공략하는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 매도가, 비중 이런 구체적인 투자 가격 전략까지 모두 받아가실 분들은 지금 휴대폰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시면 저희가 드리는 정보들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시간은 하루에 딱 1시간씩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많은 자료들 받아가시려면 저희와 함께 QR코드 스캔하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든지 좀 궁금한 종목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좀 올려주시면 실시간으로 소통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관련주는 앞으로 좀 꾸준히 지켜보셔도 좋다. 그 중에서도 오늘 굉장히 무거운 종목인데 7% 상승을 보여준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BH라는 종목도 최근에 좀 대장주로서 잘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 종목도 유망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의 조지아 주지사를 접견을 했다고 해요. 이 자리에서 한국 기업이 전기차나 배터리 분야에서 좀 진출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되게 잘하고 있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국내 증시 2차 전지 기술주들이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 윤 대통령님 거기서 수고 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내 증시는 지금 2차 전지가 상승돼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다음 장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지금 현재 전기차 배터리 분야 쪽에서 지원을 요청을 했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 따라서 우리 아나운서님 준비하신 히든 세터가 있죠. 그게 리튬주입니다. 리튬주이기 때문에 리튬주는 최근에 이 치유자 들어가는 기업들이 우리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체코는 원전을 도와주고 있지. 어허. 칠레는 또 리튬을 주고 있지. 그러네요. 그렇죠. 이 리튬 사업 흥행 대박에서 54개 기업이 투자 경쟁이 불붙었습니다. 와우. 근데 하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네네. 여기서 제일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거는 종목은 엊그제 말씀드렸죠. 에코앤드림. 그다음에 포스코 엠텍. 하이든 리튬은 좀 내실이 너무 약해서 올라가도 쳐다보지 맙시다. 아, 좋습니다. 에코앤드림, 포스코 엠텍하고 강원에너지, 그다음에 EV 첨단 소재하고 미에나노텍 이 5가지만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와, 싶어요. 에코앤드림은 오늘 9%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에코핸드림이 오늘 장 초반 상승했다가 이탈이 된 건데 충분히 에코핸드림하고 그다음에 포스코 엠텍, 그다음에 EV 첨단 소재, 미에나노텍 이 종목들은 유심히 계속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와. 어떻게 보면 리튬 가격도 원자재가 상승이 되고 있고 네. 이 칠레 쪽에서 리튬으로 인해서 상승된다고 하면은 네. 이 한국에서 국내 쪽에서 중국산에서 좀 빠져나오기 위해서 아르헨티나에서 하고 있는 포스코 엠텍이 부각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우리가 포스코 엠텍이 저희가 수익을 창출한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방송을 통해서 계속 알려드렸으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포스코 엠텍 관련주가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는 있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수익을 그냥 15% 이상을 수익 정리한 거고 15% 수익 받습니다. 15% 수익 정리한 거고 시장 환경이 맨날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잠깐 후퇴를 한 건데 포스코 엠텍은 제가 다시 한번 전략을 다시 한번 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시청자분들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요. 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다음 자. 장면이 자, 자, 정마님, 오. 이제 저희 방송 시간이 한 4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떤 TCT 한번 볼까요? TCC 스틸 저희가 공략하는 종목 한번 차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TC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TCT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네. 장 초반에 3.70 그러니까 얼마에 됐죠? TCT 종가 마감으로 56,000원이 됐습니다. 3.7% 상승 마감했습니다. 아주 이러다가 정들겠어요. 정말 진짜 징글징글합니다. 정이 이미 들어쓴 것 같아요. 네, 정이 이미 들었어요. 네. 그래서 양자요 좀 돌릴 생각입니다. 우리 TCT. 양자 양자 자식으로. 못 받아치면 어떡해요? 그렇습니다. 아니, 재미없게 됐잖아. 아니요. 근데 그만큼 이 TCT 같은 경우가 계속 올라갔다가 네. 지금 또 조정 어제 한 번 받고 엊그제 한 번 받았어요. 저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저 미국의 누가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노랑머리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누가고 얘기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전지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면서 투심 맞아요. 발언으로 2차 전지가 무너졌어요. 네. 예, 근데 어느 정도 또 상승할 타이밍에 갑자기 하이에나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어느 날 또 올라갈 수가 있었는데 어제 SK 하이닉스가 5% 이상 상승하니까 당연히 2차 전지주가 빠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반발 매수세요. 기술적 반등을 통해서 낙폭을 축소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63,000원에서 68,000원까지 보고 있고요. 시장에 따라 가지고 맨날 환경이 바뀝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모든 부분은 저하고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만 다 매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우리가 종목이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마이너스가 저희가 4%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36%에서 이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추가 매수 없이 이제까지 올라왔는데 저는 추가적으로 7만 원까지도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리 준비해야 할 세운 섹터의 주인공은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로봇주가 있는데 이 중에서 바이오주 가실 분들은 저하고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이 중에서 반도체로 가실 분들도 저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B, 그다음에 D, 2차 전지 로봇주 이 안에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이 나와 있는데요, 전문가님? 정답이 바로 나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솔직히 에코프로사도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도 잠시 후 제가 사무실 복귀하면 알려드릴게요. 네. 모두 기다리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 저희 방송도 어느덧 50분 중에 48분이 벌써 훌쩍 지나서 마무리 지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시면 되는데 시간이 한 20초밖에 남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좀 후다닥 서둘러 주셔야 저희가 드리는 정보들을 다 받아가실 수 있고 들어오시면 모든 정보들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저희와 쭉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반도체 이야기 그리고 미국 증시 시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2차 전지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까지도 전해드렸는데 앞으로도 미래 시장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방송 마치고 나서 쭉 여러분들께 정보 제공해드릴 테니까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